그 조용성을 추구했던 세화나무는 우선 시골에서 그 생활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초등학교를 가려면 한 10리를 걸어가야 됩니다. 걸으면서 산도 보고 개천도 보고 꽃도 꺾어보고 뭐 심지어는 새도 쫓아보고 그런 어떤 그 생활이 기틀을 잡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그 70년대 불란서에 가가지고 그 마로니에 그 공원에서 이상하게 그 나무를 커팅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계속적으로 나무를 커팅하다 보니까 위에 거의 하늘을 꽉 찰 정도로 가지가 그 조밀한 걸 보고 그거 참 재밌다. 그렇게만 생각이 들었는데 그 후에 이제 돌아와서 내가 어떤 주제를 하나 가져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느꼈던 거, 시골에서 생활했던 거, 이런 것이 나의 마음에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세화나무를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세화나무라는 주제는 현재까지도 꾸준히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이제 추구한다는 거는 나는 거의 주제는 세화나무를 했을 때 새로운 조용 감각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런 거에 이제 어떤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2회 전에 했던 전시는 부드러운 곡선을 주로 하는 그 새라든지 나무의 형상을 했다고 하면 새롭게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차제에 좀 직선적이고 시메트릭한 그런 걸 한번 좀 추구해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 끝에 그런 형상을 드로잉을 했죠. 그래서 몇 가지 해보니까 이게 할만하다. 그것이 하나의 직선적이고 또 그 곡선을 뺀 하나의 모티브를 하게 된 동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우연치 않게 그 인제에서 벌목한 나무를 보고 이것이 소위 말하면 가구 소재로 좋겠다. 그래서 이제 주로 쓴 것이 참나무, 그 다음에 이제 적송 두 가지 이제 주로 그 채취를 해다가 한 2년 건조시켰죠. 그 다음에 이것을 그 나무 소위 말하면 생긴 그대로 활용하는 가구 쪽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본래 그 나무라는 게 가구에는 거의 정제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보고 좀 더 변제 쪽, 그러니까 나무의 형태 그대로 이용하는 가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거의 한 1년여 동안 그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드로잉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을 만들어서 그거를 한 30여 개 이상 모델링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전시 계획을 세워서 약 한 제작만 한 6개월 정도 걸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트 퍼니처라는 걸 했는데 그 아트 퍼니처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 외국에서도 별로 안 썼지만 예를 들면은 작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트 퍼니처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썼더니 소위 말하면 가구에 아트 퍼니처가 들어간 의미가 있는가 뭐 그런 그 생각들도 하셨는데 그게 말하자면 내가 생각하는 독특한 가구의 어떤 구조, 그 다음에 우리적인 어떤 냄새, 그래서 한동안 생각한 결과 우리 고건축의 양식,
그 다음에 생긴 나무대로의 어떤 조용감각, 이것을 꾸몄는데 그런 대로 반응이 새롭다. 그리고 특히 우리 나무 가지고 쓴 것이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요. 대개 공예는 어휘로 따지면 결국은 순수 미술이 아니기 때문에 쓰임이 우선해야 된다. 생활의 모든 것이 이제 바로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 장인들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많이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꼭 그러면 그 방법보다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 그게 이제 쓰임보다도 또 감각적으로 조형성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변화가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초창기에는 쓰임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하다가 좀 더 새로운 소위 말하면 조형의식을 해보자. 막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서양화를 전공을 좀 하던 것이 아마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좀 나이가 많이 들면 언젠가는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까지 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혹자는 아니 쓰임이 없는 것이 공예에 속하는가 그런 반론자도 있고 그러나 나는 어쨌든 그런 것 중에 감각이 조형적인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트 퍼니처를 했는데 뭐 그거는 어쨌든 가구에 거의 같이 가는 거지만 그 흐름이 예를 들면은 조형적인 오브제를 하면서 조금 거부감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하나의 그 작품 활동을 하는 하나의 그 시간적인 그 계기가 됐다는 생각을 하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한번 논리적으로 전결한 일이 있었어요. 그냥 나는 요즘 우리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창의성을 추구하는데 꼭 그게 필요한가? 예를 들면 우리가 타피스트리 같은 경우는 거의 벽에 걸는 공예품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부터 하여간 내가 보기에는 눈으로 보고 그것이 좋은 느낌을 마음으로 가지면 그것도 하나의 그 역설적이긴 하지만 쓰임의 한 동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네. 지금 내가 그 한 것 중에 초창기에 조형물로 새와 나무라는 것을 다뤘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쭉 변화를 하는데 그 변화는 새와 나무라는 거는 변동이 없고 거기에다 이제 꽃이라는 것이 또 한번 첨가되면서 2차원적인 걸 이제 꾸준히 했는데 앞으로는 그걸 뛰어넘는 회화성이 더 풍부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지금 그 활동하는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그 문제가 생기니까 언젠가는 그런 쪽을 가야겠다고 한 것이 지금 그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바로 단절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다이나믹하고 그 다음에 좀
조형적이고 그 다음에 좀 스케일도 크고 그런 쪽으로 계속 가야 되겠다. 그런 쪽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되게 소위 말하면 처음에는 물감을 이제 동양화 물감을 주로 쓰다가 요즘 이제 아크릴 컬러를 쓰는데 언젠가는 그걸 벗어나서 유화 물감까지 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평면이 좀 더 라프하게 좀 더 두께도 주고 그러면서 좀 더 입체성도 오면서 아울러 회화성이 좀 더 강조될 수 있는 쪽으로 그다음에 좀 발전해 가지고 계속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제가 담고 있는 학교는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목조형 가구학과가 하나뿐입니다. 이제는 이게 전공이 소위 산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그런 인구들이 자꾸 없어지면서 또 폐과가 되면서 전공이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요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수한 오칠을 잘하는 학교, 그 다음에 나전칠을 열심히 하는 전공, 이런 분야가 자꾸 이제 없어지는데 좀 아쉬운 분이 하나 있지만 지금 나무라는 것은 반면에 점진적으로 좋은 반향을 일으킨 그 원인은 이게 자연재이기 때문에 인간과 생활하는 데 가장 밀착된 소재이다. 그래서 누구나 보아도 그걸 거부감이 없고 정말로 이 재료로 만든 모든 것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소위 말하는 양산하는 큰 기업이 있는가 하면 중소업체도 있고 심지어 간이공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개 지금 이제 그 사회 진출한 그 제자들을 보면 대학원까지 오고 취업보다는 공방을 선호하고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봐가지고 그야말로 자기의 새로운 감각으로 가구를 계속 발전하는 친구들이 많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려운 경제 속에서 그래도 나무가 그나마 그 환영을 받는 것은 그런 어떤 교육 수준 내지는 문화적인 그 어필이 예를 들면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고 아마 내가 보기에는 지금 경제가 지금 이제 25,000불 내지는 30,000불대에 가면 좀 더 정말 이게 웰빙이다, 자연주의다, 이런 거를 많이 부르짖는데 그런 게 그때 꽃을 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